자, 지금 이제 16번째, 15번째 드릴까요? 네. 그 넓은 걸 주고 있어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봐요. 네. 자, 크게 쓸게요. 분양가 등기 보면은 3억 9,150만 원. 여기서 P가 이제 붙는 거죠. P는요, 이 원 분양가에서 붙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건너가서 이게 지금 4억 3천이 됐잖아요. 여기에다 플러스 주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저 엄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분도 계산할 때 여기서 계산을 한 거라고. 분양권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우리는 분양 금액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에서 P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2억에서 이제 거래를 해서 여기 취득세라든가 있는데 저 엄마가 나하고 이렇게 타고 오면서 한 15분 오면서 그 시점에 대출 12억 3천은 의미 없다. 다 100% 승계도 되지도 않고 금리도 비싸고 난 12억만 늘어났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한 5,500 정도의 이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커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를 하면서 그쪽 부동산이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아줌마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거꾸로 생각. 그래서 나는 12억을 해놨는데 우리는 신탁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 컨설팅비가 0.8인데 올해 0.1이 됐어요. 근데 금리는 7% 이하예요. 뚠뚠이 따져보면 다, 근데 0.1%를 다 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12억을 받았어. 1% 1200 주잖아요. 1000만 줄게. 그럼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0.8이요? 12억에서 0.8이요? 몇 번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냐면 돈 엄청 줬어. 중간에서 사람들이 다 먹었어. 옛날에 내가 이제 원룸 통매매를 할 때는 대출을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은 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한 달씩만 건너고 500 얼마씩 다 들어갔어요. 다 그래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죠. 지금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했는데 이것까지는 양보를 하겠다. 그 친구 두 사람은 돼도 안 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안 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불나불 하지만은 속으로 죽겠는 거예요, 지금. 1억 5천만 있으면 이거 왜 1억 5천이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건축비를 6억 5천 잡았어요. 6억 5천이 아니에요. 6억 5천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걸 잡았냐면은 이렇게 하면 계약금 10%면 6,500이죠. 에코티 10%예요. 6,500이죠. 이렇게 하면은 1억 3천이죠. 아까 1억 5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1억 5천이 있어야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억 5천이 결국 중간에 가서 변경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건설 현장에서 많아요. 우리의 현장에도 뭐 어떤 데는 계약서를 써달라,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그래요. 그건 실거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도 다 알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대출이 더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이건 괜찮아요. 이건 언제든지 변경 계약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죠. 그죠? 네. 이해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 취득세라든가 그때 갔던 이에다가 이 5천이 취득세라든가 커미션이라든가 건축 허가비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있는 거죠. 일단 손해죠. 저는 몇 천이 손해죠. 자, 이렇게 보시자고. 이걸 이렇게 허가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언제 했냐면 원주민 거예요. 분양한 게 아니에요. 원주민 분양이거든요. 2021년 9월 달에 2번 분양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작년에 6월 13일 날에 마지막 분양이 있었어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얼마냐면은 1억 5천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1억 5천인지는 하여튼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작년 여기에 분양받았던 것들이 피가 적게 넘어 6천에서부터 그 이하짜리도 이하짜리는 아직은 보지 못했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때는 1억 달라고 그랬어. 그 엄마도 얼마 전에 왔다 갔어. 그래 그 엄마도 6천짜리도 나온다고 했다니까 뭐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지.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뭐 이자 비용이나 연체이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거였으니까 이게 피가 여기에서 허가 비용까지 해서 어쨌거나 5천이 더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이 1억 5천 갭을 하면 사실은 피는 사실상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천이에요. 근데 7억 3천이 지금 돼 있잖아요. 7억 3천이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원금이잖아요. 3억 9천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 4억 잡고 그럼 3억 3천이 남죠. 3억 3천이 남으면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8천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이해하세요? 사실 저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한 번만 더 예. 제가 정리한 거 해보면은 분양가가 이건데 예, 지금 이걸 달라고 하거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소장님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뺐다. 예.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예,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그 뭐 또 여기 빠지는 게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걸 달라고를 하는데 네. 이게 이거는 원주민이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싸요. 네. 근데 작년에 6월 13일 날 부담받은 걸로 산다고 분양을 받은 걸로 기준을 했을 계산하면 때는 이게 1억 5천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다 1억 5천을 만일 더해가지고 피를 한다 그러면 5, 6천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거잖아요. 피로 따져본다 그러면 실질적인 피는 대략 한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싼 거란 얘기. 그렇게 바라보면 싼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가장 바닥에 있는 가격은 이거다. 그렇죠. 이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다라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관점이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피가 5, 6천이 나오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작년에 부담받은 거에 무피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자 택지나 접이자 택지는 원 분양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분양한 거하고 원주민 분양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근데 그 이후에 작년 6월 13일 날 받았을 때는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5천 차이가 갭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피가 낮아진 거예요. 이때 분양받은 것들은. 네. 그 똑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 5억 한 3천 정도가 분양가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억 한 3, 4천 되는 거죠. 5억 한 4천을 잡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지금 여기 저 6천짜리 하나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저게 분양가가 6억 몇 천이에요. 그 사람은 6천 받아봐야 중개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내고 나오면은 자기 손에 드는 거 한 2천밖에 안 돼. 그렇겠네요. 네. 이게 거의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피로 나왔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어디에 나왔다가 말썽 많은 부동산이 제가 잘 아는 부동산이에요. 전 거래 안 해요 거기하고. 한동안 공동 사무실을 쓰기는 했지만은 무피로 하기니까 뭐 껄쩍거리고 하니까 자기는 중간에서 이 다 남겨 먹었거든요. 그 중에 500을 떼어서 준 거예요. 근데 거래가 잘 됐으면 좋은데 그거 빠져서 깨졌어. 그래서 500을 달라는 분 많아도 막 시끄러워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다린다 그러면은 작년에 분양받은 것들 중에서 무피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등기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무피라는 의미는 적어도 3천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손해를 안 보지. 만일 분양가대로 이 낙찰가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는 적어도 2천억에서 3천을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트가 자꾸 7억 3천을 메리트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는
이 그 토지대에다가 이거에다가 건축 허가에다가 이 잡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7억 3천을 N면 그대로 안 가져와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5천을 깎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그 토지대라는 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허가비랑 이런 것들은 통상? 토지대가 만일 이제 우리가 이게 거래하면 이걸로 거래를 하죠. 4억 3천으로 곱하기 4.6%. 토지는 4.0에다가 한 1,000, 2,000 들어가네요. 예, 그렇지. 2천 한 몇백 들어가죠.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고 예. 생각하고. 요게 이제 취득세 그 4%에다가 지방교육세에다가 농촌특별세를 하면 딱 4.6%예요. 플러스 이제 그 법무사 비용, 인치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허가비는 뭐예요? 허가비는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저기 저 진위에서 허가를 해서 허가비가 지금 1,500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끝난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주고 인수한다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원 분양가잖아요. 플러스 이거예요. 네. 그럼 이 7억 3천 아니죠. 6억 4천이죠. 그죠? 6억 4천이잖아요. 6억 5천만 잡아도 이게 8천이 남잖아요. 이 8천이 어디에 쓰냐? 건축비로 쓰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만약 우리가 허가까지 떠오르는데 만약 요거 6억 5천이 들어갔다. 그러면 12억이 대출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5억 5천이 남죠. 그죠? 요게 공사비, 건축비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억 5천에 만약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3억 남죠. 3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세 맞춰도 되고. 그렇죠. 나중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금액을 조정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지만은 사실 허가까지 냈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추가되는 비용이. 그래서 이 메리트라는 거를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처럼 그 엄마는 뭐 실거래 신고 나중에 소명하고 이런 거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등기부에 일단은 7억 3천이 여기 찍혔거든요. 7억 3천이. 이게 7억 3천이거든요. 근데 제가 소명을 해보면은 등기부를 제출하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국토부에서 이게 그 소명을 하고 그 일을 이제 송산 출장소 부동산에서 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진위가 뛰는 거거든요. 이제 소명을 한다 그러면은 만일 거래가 됐다 그러면 계약서가 어떻게 써있고 돈이 어떻게 갖고 갔는지 그 왜 팔게 됐냐는 이런 사유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따질 건 없거든. 여기는 다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는 아까 우리 신혜당님 얘기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냥 지레 겁먹고 그 일을 보다 땡겨와서 걱정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고독에 재패갈 부동산이 막 한두 개. 네, 뭐 보니까 패닉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건 분명히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 단톡방처럼 카페 회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리더가 그 박너라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다 땅을 여러 개 팔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야 이거 네 살래? 오케이 네가 사. 오케이 사. 그게 50개. 근데 50개가 순탄하게 가지를 않고 이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렇게 후다를 다 까보면 이렇게 원피에서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시장 같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그럴 시장이 아니죠. 그 소장님께서 아까 끝나고 나서서 저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뭐 대충 이해를 해요. 신회장님 이런 거는 그냥 제시한 금액이다. 협상장에는 뭐 그런 거 뭐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따라왔던 두 아줌마는 항상 건 없어요. 그냥 훈수만 드는 거지 속수리는 거는 우연히 엄마죠. 이게 나만 믿고 있는데 이게 만약 거래가 안 됐다. 매매가 안 됐다.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 5천원 손해를 보는 게 낫지. 한 달, 두 달 가면 5천 한 달에 몇백씩 이자 나가는데 감당 못하죠. 저분이 역전세가 한두 개 같으면 아마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 이거 나중에 영상 다 공개됩니다. 소장님 너무 오픈하지 네. 마세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저희 뭐 봐도 아는데 네. 아닌 척 근데 하려고 이거- 노력하시더라고. 이게 6억 3천엔까지는 안 될까요? 꼭 그분이 지금 이거를 지금 5천은 손 이렇게 대충 하면은 한 6억 4천 정도는 되거든요. 6억 4천 정도. 여기서 자꾸 줄어지면은 우린 건축비에서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렇죠. 제 생각할 때 그냥 6억 3천에 딱 끊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든가 그죠? 예. 손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냥 이 선에서 끊어주시면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피가 3이었는데 저렇게 6억 얼마로 하면 얼마죠? 얼마가 두 장으로? 많이 쳐주네? 근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토지 그 허가 나오고 이거 그쵸. 도면 나오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나오고 순수한 피는 이건 거지. 이거는 사실은 뭐 인허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피를 준비하는데 내 현금은 필요도 없어. 만약 이 상태가 되면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일단 원 분양가가 네.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5.4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3.9였을지 몰라도 그렇죠. 작년에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다 기준했을 그러면 때는 여기 5억 플러스 1억 5천이 된다니까. 예. 5억 4천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재 지금 이런 인정비가 들어가 있으니 그냥 1억만 더. 그러니까 그 1억 안에도 토지대랑 허가비랑 그러면 취득세도 다 본인이 다 부담하든 여기 다 들어간 거죠. 하신 다 거죠. 여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또- 떠낼 필요는 없나요? 네, 우리가 저도- 내야지. 우리는 우리 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가 때 내는 거고.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우리가 세이브해올 수 있는 네. 돈은 여기 토지대, 허가비, 그 설계비. 설계비. 요 두 개는 토지대도 우리가 아, 세이브를 설갑이 하는 이런 거예요.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지 여기에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리고 그 건축 허가를 내신 상태. 허가 낸 건 1,500이고 그러니까 냈고 토지 그거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또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비를 아니 설계비. 설계비를 허가 낼 설계비 필요가 없지. 허가비가 설계비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대 이거는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그는 그분이 하는 거 우리대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토지대 이거는 취득세. 이거 토지 취득. 토지대는 당연히 대출을 토지- 들어가는데 토지- 취득세는 어차피 여기 지금 제 말을 등록됐잖아. 말하면 토지대는 그분은 그분 거 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거 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건 아니지 우리한테. 그렇죠. 토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건 설계비 1,500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진행한 상태에서 설계는 그대로 우리가 다운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설계 인허가 설계비를 1,500, 그다음에 뭐 측량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봐야 2,000. 2,000까지 안 가요. 1,700도 안 들어와. 그냥 1,500 잡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피를 만약 주면은 그 안에 1,500은 세이브가 돼 있는 거다 이거야. 예, 그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4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1,500을 플러스 하면 그냥 5.5로 시작하는 거고 5.5에서 한 장을 주자. 이게 되는 거죠. 한 장이 아니지. 좀 더 낮추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했을 때 한 장 주자는 말인 거야. 우리로 따지면 다시 그치. 계산해보면. 예, 예. 맞아. 근데 한 장을 줬어. 우리가 이 가격에 갖고 왔어. 어쨌든 대출은 12억까지 나오니까 네. 여기서 6.4를 빼면 6.5를 빼면 네. 많이 잡고 5천 그리고 5.5는 남잖아요 여기. 예. 그럼 5.5는 건축비로 들어가고 건축비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기 3억 건축비만 더 3억 플러스 알파 뭐 취득세랑 또 더 들어갈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3억 5천이 들어간다 봐야겠다. 그렇게까지 안 들어. 그러니까 넉넉 잡고 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인데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전세로 또 메꾼다. 그러면 실제 들어간 돈은 1억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전세 2억이 뺐다 치면. 그 전세라는 게 우리가 대출 12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가구인데 두 가구에서 그 이자가 충분히 나오죠. 커버가 된다 네. 했을 때는 하나를 전세를 주는 거고 맞아요. 안 했을 때는 하나를 반전세를 준다거나. 커버가 안 돼. 12억 대출 7%로 계산을 하면
두 개 나면 커버가 안 돼요. 두 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다 월세를 맞춰도 이자가 안 돼서 제가 아니 근데 그 이자 해봤자 얼마나 그건 강제 저축이라 생각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제 저축. 일단은 그게 달달이 나가는 돈이 그것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월세를 맞춰도 그게 안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완공이 되더라도 그죠? 그 월세 저게 당연히 다 100%다 월세를 깔면은 이자를 다 딱 제하고도 제가 남죠. 제가 제시한 금액이 예. 맞죠. 플러스 5천 6억. 대장님 토지 때 피 5천만 드리겠습니다. 딱 6억이 나오잖아. 이 계산적으로. 6억이 맞겠다. 그죠? 6억. 6.4는 우리가 많이 주는 거고. 6억. 근데 그분이 6억까지 6억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원피 2억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이 맞겠는데요. 그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한 1억을 손해를 보는 거지. 근데 아파트장에서도 그렇게 손해 보는데 여기서도 보셔야- 봐야지. 보셔야- 근데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야 싸게 사고 싶은 사람, 뭐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한 번 더 하면은 뭐 1,000이든 2,000이든 더 벌 수도 있고 더 까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분은 이렇게 입장은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오늘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거지. 내가 왜 칼자루를 줬다 그랬냐면 해결할 사람이 없어. 없다고. 시장이 또 뭐 그렇게 지금 매수가 그렇게 활발한 시장도 아니고 내부에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3억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밝히지도 못한 5천 이상의 돈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어떤 멍청이가 그걸 오케이 하고 그냥 돈을 그냥 그렇게 소장님 하겠냐. 그냥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께 아까 말씀드렸지 토지 때 5천 그러면 딱 이 금액에 플러스 5천이면 딱 6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 그냥 2억만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피 2억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1억 5천.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5천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1억 얘기했어요. 네. 1억 5천이 맞아. 아까 대화의 기조를 보면은 그분한테 피부 인정할 수 우리는 있는. 여기 원 분양가에서 우리 5천을 얘기했고 난 1억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억 5천이 딱 맞는 거지. 근데 1억 5천까지 딱 하고 두 번 말할 거 없이 그냥 딱 그 선에서만 끝내는 게 끝내는 맞는 거 게? 같아요. 예. 그럼 결국은 6억 토탈 그치, 6억이지. 토지에 대해서 6억. 아 우리는 그냥 6억에 그냥 하고 6억. 떠오겠다. 그러면 그분은 손해를 뭐 한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까지 보게 되는 거고. 1억 5천까지는 아니고 네, 한 1억 1억 예, 조금. 1억 뭐 해봐 1억 1, 2천. 2억 들어갔는데 1억 손해 보셔라. 아 그래 솔직한 얘기로 5,500이 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네, 그건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렇게 그냥 6억으로. 6억으로 딱 자르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합리적이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소장님 여기 구블럭에서 이 물건지를 저희가 저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걸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 금액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잡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금액은 얼마죠? 이게 피가 뭐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도 네, 했을 때. 이쪽에 피 6천짜리가 있지만 네. 원 땅값이 비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6천을 더 해보면 그건 7억이야. 7억이죠. 땅값만. 그쵸. 땅값만. 네, 그러면 네, 판단이 딱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그걸 제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뭐 자기 일단 돈을 많이 챙겨야 되고 뭐 소명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이 흘러가는 이걸 다 아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네. 드린 거예요. 네. 선생님이 다 진짜 동영상 나갑니다. 저 안 따르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을 뭐 이런 걸 딱 찍어서 팔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제 옆에는 책자가 3권이 있어요. 원 분양가. 그 다음에 그 2021년에 있었던 거, 작년에 있었던 그 책자가 3개를 딱 비교해 놓고 이거 보세요. 이 땅이 전에는 이거였는데 작년에 분양가는 여기서 1억 5천이 더해서 이렇다. 근데 지금 이거라면 피가 뭐 대략 한 2억이고 얼마고 형성이 되지만은 되냐? 이 갭이 벌써 1억 5천이 올랐는데 제대로 한다면 이 땅은 피가 5천밖에 안 되는 거다. 설명을 하죠. 제가 잘못했어요? 맞죠?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네요. 6억. 6억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략 한 2.1을 주는 거예요. 2.1이나. 맞죠? 2.1.
네. 1.1. 네. 그냥 이렇게 하시죠. 피 2억 주겠다. 그 정도 1,000만 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2억 제시하더라 이렇게 하세요. 두 장. 그냥 6억에 끊는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어감상? 아니 6억 하면 2억 1,000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2장입니다 하면은 5억 9천이 되는 거잖아. 1,000만 원. 네. 아까 1억도 나오고 5천도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2억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아주 환상적이지. 그분은 안도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도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근데 저분은 이제 우리가 말을 꺼낸지 뭐 2달이 됐지만 우리 때문에 지가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거든. 그거는 그건 헛공이죠. 아니거든. 그게 샤킹이죠. 우리 전문 용어로.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7억 3천을 지금 7억 3천에 지금 이게 금리가 아마 작년 4월 금리니까 지금 한 6%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럼 7주에 40,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이자 넣고 있다고. 소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문창 시험이 아니라 권선 시험에서 했어요. 예. 거기서 또 나중에 마이너스 1억을 하라고 하나요? 안 한다니까. 아, 다 그러면 정리해서 12억이라니까. 그러면 권선 시험 가면 되겠다. 건설집 아니라니까. 아 수렵이라고 다른데, 하잖아. 아니 다른데. 그냥 다른데 소장님이 네. 알아 네. 뚫어 놓으신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이거는 그냥 플러스 2억. 그냥 2억만 부르자고요. 그러니까. 2억 부르는데 응. 거기서 뭐라 하면은 오케이 2억 1,000, 6억 빠진. 이런 식으로.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억 잡혀. 그래, 솔직히 이제 나는 이 땅을 사준 사람이고 중간 입장인데 팍 자르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가지고 오늘 피튀기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는 내려가서 가면서 5천원 양보할게요. 그럼 거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2억 5천인데 거기서 들이 칼질이 되면은 내려가겠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아이고 참 소장님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 수고를 알아주면 되는데 알아주지 못할 거예요.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100%. 네. 내가 여태껏 원망받을 18년 동안 수 있지. 예, 18년 네. 그 원망받지는 않나. 해결해 준 거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는 않아. 아 이거 다 동영상 낼 거예요. 뭐 나는 몰라. 나보고 계속 뭐라 하는데 난 진짜 아까 혹시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동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 이랬어요. 나는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짰다 내리라고 해놓고 지금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랬다니까 내가.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분도 동영상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 거기에 모임에 있는 봤겠지. 사람이 누가 보고 내 전해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지. 이분이 아직 우리가 거래가 안 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걸릴까봐 우리를 갖다가 쪼는 거지. 뭔 상관이야. 우리는 정상 내가 다운을 할 건지 업을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저는 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영상 낼 거니까 나한테 주장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우리 신 회장이 유튜브 올려놔가지고 내가 인사를 많이 받아. 별 이상한 사람도 유튜브 잘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해하셨죠? 네. 속속들이 밑에 깎아는 다 안 해도 큰 덩어리는 다 알잖아요.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들이 여기 있는 수많은 부동산들의 협택을 거래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이 필요 2억을 요구를 해서 그 2억이 합당한가를 분석을 해야죠. 그게 안 된다고. 이 내용을 다 블로그로 일지로 쓰세요. 제발.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소장님이 제가 따로 안 알아봐도 소장님이 딱 그 금액은 아시고 계시는 다 거죠? 알죠? 그러면은 알아보세요. 그냥 그래. 알아보세요 따로. 아니 아이 왜 진짜 나를 그런 못- 말 자체가 웃긴 거야. 아니 속으로 혼자 알아봐야겠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앞에서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결혼해놓고 왜 믿어도 되냐고 또 물어봐. 이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 일이 잘 흘러가요. 왜냐면은 문창신 집에 처음 문제 없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바꿨으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그냥 말다 쑥대밭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소장님 앞에서 뭐 어떻게 보면 뱁새가 황새 앞에서 다리 찢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2월달에 빨리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5월 6월 되면 난리 박 터집니다. 지금 100%예요.
진짜 이거 지금 빨리 지어야 돼요 이거. 이번 주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삼성이 반도체가 한 10주 정도 재고 SK가 40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몰래 폭탄 세일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막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요 폭탄 세일을 멈춰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시장 분석하는 그 반도체 옴디아에서도 보고서 또 냈잖아요. 26년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5.9%가 성장할 건데 낸드 플래시는 6.9%예요. 지금 요 낸드 플래시 갈아엎고 있잖아요. 전 다른 뉴스 안 봐요. 부동산 뉴스도 잘 안 봐요. 그거 가지고 보면 뭐예요? 고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오로지 주고는 한 놈만 패요. 삼성만 봐요. 그 소장님 그냥 여기서 그냥 전화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 다음에 또 전화 뜸을 오면. 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기다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발로 전화도 와요. 제 절대 미리 안 해요. 뭐 전화하라. 아유 안 합니다 전. 저도 상담학을 대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혼자 막 고민하고 그러다 대답 안 해요. 지 알아서 다 해결하고 가요. 올 신나게 떠들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 속으로 뭐냐? 돈을 좀 많이 받고 싶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그때 덥석 문창에서 만일 대답이 떡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우리 덥석 잡았다. 바로 샀죠. 근데 말이 다르고 다르니까 우리도 공부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 부동산이 나밖에 없는 줄 아냐고. 여러 들어왔다. 근데 킹 부동산을 퀸 부동산으로 아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 부동산하고 공동 중개를 했거든. 거기가 아니고 킹이다, 킹.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말만 믿겠냐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를 물어보지 않냐고. 아니 진짜 저희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어그러지면 킹에서 만들어 놓은 거 싸게 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 왕구도 우리 같은 회원인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남도 돕는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마인드 잡았죠.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딱 이겁니다. 2장. 네. 안 되면 6억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주세요.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아 진짜로 여전히 메리트가 녹화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여전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메리트가 있다. 좋은 땅 있어요. 제가 14블럭에 그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건 현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현금이 넉넉하다 그러면 제가 과감히 포기해요. 제가 이거는 3,000% 빠지지만 제 현금이 많으면 저 여기다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현금 여기 안 한다니까 14블럭에 내가 드린다니까. 14불? 네. 여기요? 네. 제가 2개 작업했는데 하나는 월요일날 그 계약 일정이 잡혔고. 아 여기가 저기죠. 그 17단지 그 LH LH.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예요. 여기 가보시면 완전 달라요. 이게 핫플레이스. 재작년에 초기까지 해가지고 임대 분양이 안 됐어요. 60%가 넘게 남았어요. 근데 삼성이 다 계약해버렸어요. 처음에 못하죠. 조건이 안 되니까. 근데 임대 분양을 했는데 안 되니까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삼성이 거기를 딱 파고들은 거예요. 임직원 기숙사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미분양 되면은 노리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원룸 1.5룸 이제 어쩐 거는 이제 2룸 이렇게 있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삼성이 60% 이상 여기 가지고 있어. 핫플레이스 됐어요. 여기요? 이 동네. 그래서 킹 부동산 여기 있어요. 킹이 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아니에요. 이사했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 물건이 여기 하나 있고 호수교 앞에 여기는 알고.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 이거 뺐어요. 이건 뺐어요? 임대였고 네. 여기 본인들이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1층에 본인들이 들어가고 2, 3, 4층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춘 거죠. 세를 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땅 가지고 있고 예. 원래는 이거 팔아서 이거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됐구나. 네,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는 위치는 별로네. 근데 이제 보니까 2, 3층에서 저 임대는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자는 다 낸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이거 이자 한- 내죠. 이거 하나 남았다. 저희 생각에는 그럼 여기를 우리가 건물 짓는 에코티를 우리가 투자해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건물 짓고 돈 갚아라. 막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해보기도 했고. 좀 전에도 건설사에서 한 5억을 들고 와서 잘하는 최영상이 그 친구가 학교 친구가 대전에서 조명 사업을 하는데 크게 해요. 그래서 돈이 한 5억 남았대.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집 지을까? 그래서 너 안 돼. 못 하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이 안 팔려. 옛날같이 통매일이 될 것 같으면 당장 하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한 5억 가지고 만약 이런 거 분양한다 그러면 이런 상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참 경기 좋을 때 통매매를 직원 10명을 두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전화 저기 요구할 때 전화 왔잖아요. 15블록에 여기 북향 어디 쪽에 이자 택지인데 20억에 팔아달래요. 원주민이에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이름으로 저장 안 해요. 블록에다가 원주민이가 이런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미리 다 알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제 뭐 아까보다 뭐 25억이 어쩌고 꿈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협택이 25억 가요? 이 택도 지금 20억, 21억짜리 있는데 19억까지 잘못 내려갔어요. 생각한 19억까지. 거예요. 19억까지. 그래도 안 팔려서 좀 난리인데. 아 20억, 25억 가면 좋죠. 근데 어떻게 25억까지 갔냐고요. 이자 택지도요. 괜찮은 25억이면 괜찮은 거 사요.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팀들이 전부 다 대전이 근거지를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전 사람도 있고 부여도 있고 뭐 이래 그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내 블로그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오늘 던져줘요. 좋은 저기 잘했죠? 공부를 또 했습니다. 잘했죠. 나는 소장님이 가장 걱정돼. 난 걱정되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뭐랄까 왜냐면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마음도 몰라주고.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은 거래가 돼서 계약이 써줘야지 수수료가 생기고 그래서 밥벌이가 되잖아요. 저는 제가 어제 부가세 냈어요. 부가세 얼마 낸 줄 아세요? 냈어요.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몰랐는데 딱 계산하니까 나왔어요. 또 종합소득세 엄청 내야 되겠죠. 내야 되지만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우리 손님들한테 해줬는데도 내가 그렇게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딴 데 얘기하지 마요. 아 이거 다 동영상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은 엊그저께 또 그 안산도가 동영상 끌게요. 예.